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의 그 대표이사로서 저의 보람은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킬 때 참 뿌듯합니다. 뿌듯하다고요? 네, 뿌듯합니다. 그럴 때 갈 때 너 집에 가니? 이렇게. 정말 꼭 가야 돼. 가세요. 네. 그래 인사는 해야죠. 인사는.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금요일 저녁에 오셨습니다. 네, 금요일 왔습니다. 좋네요. 자, 어혜진 소장님은 퇴근 못 하시고 네. 저희와 함께. 방금 출근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은 뭐 중요한 뉴스 큼직한 거 2개랑 또 금요일이니까 또 조금 소프트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기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먼저 먼저, 우리 네. 지난주에 제가 SCO라고 그 상하이 협력 회의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린 적 있는데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네. 맞죠? 특파원 갔다 SCO. 오신 거 맞죠? 큰일입니다. 이런 발음이 잘 안 된다 이제.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이제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네. 미국물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그 중국이 무슨 스탄 이렇게 끝나는 나라들하고 네.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모아서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는데 시진핑이 2년 만에 첫 외출을 거기를 갔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번 회의의 사진이에요. 네, 이번 회의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SCO가 그 샹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인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인도, 러시아 총 8개 나라가 멤버예요. 이게 멤버들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번 회의에서 이란이 9번째 회원국으로 추가하는 거에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가 가입 절차를 좀 진행하기로 또 합의가 됐어요. 오른쪽에서 3번째가 푸틴인데 네. 이명박 대통령 닮지 않았습니까? 날 지겠다. 아, 정말. 예. 네. 그리고 요 사진은 이 회의에 이날 모였던 네. 국가들인데 보면 한 15개 됐거든요. 지금 8개 빼고 남는 국가들은 이제 옵저버 또는 뭐 다이얼로그 파트너, 대화하는 파트너, 뭐 국가이거나 아니면 새로 파트너가 된 국가들이에요. 뭐 거기에는 뭐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바레인, 몰디브, UAE, 뭐 이렇게 쿠웨이트, 미얀마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옥저버들도 많이 네.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있다 보니까 참여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0%고 GDP는 뭐 한 전 세계의 한 30%,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처음에는 테러 방지 때문에 모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러시아, 소련 붕괴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소요와 뭐 테러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야, 뭐야, 그런데 회의해봐 뭐 했던 근데 이 점점 느낌이 우리는 미국 싫어요. 그런 에, 국가들만 탁 모여 있는 느낌이죠. 에, 미국 네. 빼고 으쌰으쌰 해봐요. 이런 연합 국가의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미국 빼고 중국,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에 붙으면 뭐 그렇죠. 지금 뭐 반미 그렇죠. 연합군이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좀 따져 보면 이 여기 모인 국가들 능력을 다 합치잖아요. 네. 그러면 핵무기 있죠. 그렇죠. 이란도 가입했고, 음.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풍부하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막대한 자본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더해가지고 잘만 뭉치면은 미국이 뭐 제재를 하든 뭘 하든 영향 안 받고 자기들끼리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번 회의에서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야, 이참에 회원국들끼리 아예 교통을 다 오픈하자. 교통 통행권을 다 부여를 해서 이동이 자유롭게 하자. 와. 이거 다 연결되면 탄력적인 공급망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그 튀르키예, 예. 터키까지 SCO 가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또 되게 애매해요. 왜요? 이렇게 되면 미국 빼고 아시아 애들끼리 잘해보자. 예.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우리도 미국 한번 고립시켜보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튀르키예가 가입하면 이런 연합 국가들의 나토 회원국이 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튀르키예의 저희는 무엇인가? 나 유럽 안 할래. 나 유럽 정체성 버릴래.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 모양새를 보고 아유 정말 짜증나네. 야, 터키가 사실인데 터키는 이렇게 보면 유럽이고 네. 여기서 보면 그렇죠. 아시아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다 하겠다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의 그 울라프 숄츠 총리도 이 터키의 튀르키예 가입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난다. 이렇게 진짜로 워딩을 짜증이 했어요. 난다라고 네. 워딩을 했어요? 네. 와. 되게 짜증나네 튀르키예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매우 짜증난다. 아, 그보다 좀 심한 욕은 안 했죠? 아이, 어허. 진짜. 아 진짜. 나 오늘 불안하다. 오늘 자 불안해. 다음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음 화면을 네. 예 편집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이란이 가입하기로 서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또 기사가 나왔는데 뭐 다자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뭐 즉각적인 이익은 없을 것 같은데 SCO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이 중국하고 러시아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나라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려는 이란의 의지로 보인다. 예.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란이 나 중국이랑 친해지고 있어. 네. 이런 증거로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까 대화 파트너에 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SCO가 그렇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뭐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어떤 지역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상징으로 보는 측도 있습니다. 이 SCO는 앞으로도 뉴스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많이 야.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네. 언론에는 크게 많이 보도되지가 않았어요. 국내 네. 언론에는. 예. 특히 이번 회의에서 되게 중요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네. 우리말로 하면 사마르칸트 선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회의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사마르칸트 선언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예. 그 선언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나온 결과물이군요. 사마르카트 선언문. 네. 근데 뭐 앞에는 뭐 그냥 예. 이게 거의 121항까지 있어요. 네,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냥 뭐 선언문 앞에는 그냥 다른 정부나 국제기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 뭐 이렇게 모두가 동의했다 이런 선언문인데 뭐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약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인도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네. 그냥 항목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래서 뭐였고 현재 글로벌 상황은 이러하고 이럴 때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국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이런 흐름이에요. 예. 그리고 뭐 테러에 대한 어떤 비난 강력하게 하는 것도 있고 훑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빼고 미국이 시비 걸면 아니면 미국에 대항해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이지 예. 거기 그 문장 앞에 괄호를 넣으면 더 되게 납득이 잘 되는 선언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말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외적으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어렵지만 뭐 맞서야 될 환경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대충 알아들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기 언더스탠딩에서 앞으로 말을 하는데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이 많지만 약간 찔리는 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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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굴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지 느낌이 약간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2%를 염두에 둔 거지. 2%. 그렇죠. 제가 2%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 고난과 역경,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막히는 환경 뭐 이런 그렇지. 거면 딱 나오잖아요. 네. 이 선언문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원래 외교 문서들이 다 그렇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공동체를 형성하자. 뭐 다시 말하면 야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제부터 한 마음 한 공동체야. 우리 회원국들은 잠재력을 잘 활용해서 좀 상호 이익이 되는 협의체를 만드는 거야. 금융, 투자, 산업, 에너지, 농업, 상호작용 다 확대해 보자. 그리고 뭐 다자 무역 경제 협력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야 우리끼리 모든 유형의 에너지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네. 에너지 안전 보장, 특히 지역 전기를 서로 연결하는 거 그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화면에 제가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형광펜을 예. 이렇게 다 해놓긴 예. 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괄호로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중에 누구에게라도 경제나 안보를 위협 당하거나 대항하는 놈이 있으면 똘똘 뭉쳐서 타파해버리자. 예. 새로운 경제 질서 우리가 만들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언급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선언문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네. 아무리 협력하자 이렇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임에서 굳이 자원봉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조금 친하게 붙으려고 할지 몰라도 원래 지역적으로 볼 때는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우리 구역인데 중국 놈들이 슬금슬금 영향력을 키우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거슬리는데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군사적 경제적으로 뭉쳐야 미국이 때려도 덜 아프니까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다는 거 이 사마르칸트 선언문에서 야. 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중국이랑 인도는 참 안 친한데 네. 또 저기에서는 또 한 팀으로 또 뭉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해드릴 얘기는 반전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 언론에도 조금 거론이 돼서 반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러시아가 나름 동지라고 느꼈던 인도와 중국에게 각각 이 면전에서 약간의 배신감 이런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어서 예. 이번 회의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 화면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회담의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지만 중국은 격동하는 세계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대국으로서 노력할 거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러니까 약간 전쟁을 종료해야 된다 이런 뜻을 좀 빙 둘러 약간 그런 뉘앙스네요. 네, 예. 말한 건데 여러 외신에 따르면 이제 비공개 회담도 있잖아요. 예. 비공개 회담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전쟁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이? 이렇게. 네. 그래서 푸틴이 이 아까 기사에도 중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나온 그 사설인데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야, 진짜 진짜 사파 그럴 듯하네요. 정말 잘 예. 그렸죠. 예. 이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에는 이런 게 실렸어요. 시진핑은 푸틴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어째 좀 패배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이 우정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하.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상황이 전쟁이 오히려 좀 러시아를 좀 약해 보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유라시아를 좀 불안정하게 했고 그리고 서방의 동맹은 오히려 강화가 됐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국이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없죠.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에 있어서 덜 유용한 파트너가 됐고 만약에 푸틴이 몰락하고 좀 친 서방 정부로 러시아가 대체가 되면 예. 그거는 진짜 시진핑에게는 악몽 같은 일일 거다. 그런 내용이 저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 짜증나 죽겠다는 거죠. 아, 네. 러시아는 저렇게 시진핑을 끌어왔는데 음. 시진핑은 시계 보고 있네요. 네. 시간이 없다. 네. 지금 빨리 해결하든지 해라. 그런 뜻 같네요. 네.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도 이번 상하이 회의에서 더 세게 푸틴을 압박했는데 예. 이 제목 보면 푸틴에게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두 정상 간의 이번 회의의 사진인데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지 않냐? 이봐요. 지금 전쟁할 때입니까? 이렇게 면전에 대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디 얘기 잘했네. 네, 그래서 이어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건 민주주의와 외교, 대화인데 어떻게든 전쟁의 출구를 발견해야 되고
푸틴 당신도 거기에 기여해야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이 타이르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 했겠죠. 그래서 I'm sorry. 중국으로 가는 가스를 또 정비를 핑계로 예. 닫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와, 참 한석 진짜. 한다니까. KGB 출신이에요, 저분이. 야. 네, 아니 그런 근데 얘기가 최근에 있어요. 외신에도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모병 군인들을 이제 부족하니까 러시아 청년들 뭐 예비역들 이렇게 모병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반대 시위 난 걸 보니까 여론이 이제는 좀 진짜 심상치. 아니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용병들 써서 전쟁하고 내가 전쟁을 싸우는 건 아니니까 뭔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실감하는 건 아니지만 나보고 갑자기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런 면에서는 뭔가 약간의 내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은 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CO에 대한 얘기가 국내 언론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조금 2주 연속으로 해봤고요. 야.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나요? 네. 예. 화면을 보시면 요거 기사인데요. 인도네시아. 네. 인도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인도요? 네. 인도가 지금 몇 시냐고요? 잠깐만요. 우리 시간으로 모르겠습니다. 8시. 아, 정말.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인도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인도. 4시입니다. 인도네시아. 에이. 야 이거는 진짜 아재 개그잖아요. 아이. 그럼 아재들이 맞춰야지 왜 못 맞추고 계세요? 야, 근데 웃기긴 웃겼는데, 이거 완전 아재 개그인데. 아. 네. 네. 이번 얘기는 인도 얘기 아니고 인도네시아 얘기입니다. 또 생각나. 4시. 다 맞추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맞추시는데 이렇게 센스들이 넘치시는데 네. 와 진짜 빵 터셨습니다. 제 네. 취향에 맞는 개그. 이제 오늘 댁에 가셔서 네. 이불 덮고 주무시기 전에 또 킥킥 이렇게 웃으시겠죠? 예. 네. 인도네시아 요 기사를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성공하고 있네? 웬일이래? 라는 뉘앙스의 success story. 특집 기사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인도, 터키, 남아공, 브라질과 함께 그 프레자일 5라고 해서 좀 되게 허술하고 위험한 그런 나라로 꼽혔던 곳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였는데 네. 요즘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네,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저 끝부분이 뭐예요? 조금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2분기 GDP 성장률을 조금 보시면 저거는 이게 파란색- 저는 인플레이션인데요? 네. 아, 물가 네. 상승률.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이게 인도네시아고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네요. 네, 이게 G20의 그 평균. 야,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무슨 물가가 무슨 용을 썼죠? 그리고 요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가치가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오. 예.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 정도가 굉장히 낮죠. 와. 인도네시아는 5% 하락했는데 네. 일본은 거의 뭐 일본은 예. 20%, 코리아는 15%. 원하는 네. 2위네 2위. 예. 오, 네.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꽤 짱짱했네요, 진짜. 네. 음. 이게 환율이 제일 안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왜 이렇게 성적표가 좋은가 봤더니 수출이 작년보다 30%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어요. 와. 뭐를 야. 그렇게 수출했는데 하고 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니켈. 아, 니켈. 니켈. 아하. 인도네시아가요.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네. 이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요거. 이게 10년 전에는 니켈이 별로 안 나던 나라인데 아, 왼쪽에 있는 게 10년 전에. 네, 2011년이고요. 2011년에는 안 캤던 거군요. 그러니까 안 캤던 안 거. 캤네. 근데 파보니까 웜에 허블나게 많아 불어? 니켈이 엄청 많네? 어. 그래서 지금은 세계 1위, 호주가 2위가 됐어요. 야. 야.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량은 세계 2위, 음. 호주가 1위. 예.
석탄은 2위, 니켈은 1위. 네. 어우 좋겠다. 호주는 진짜. 네. 그리고 요거 와. 또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령토가 세계 1위라던데. 니켈 생산량의 인도네시아 비중인데요. 예. 요즘 이 나라가 이제 니켈을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콧대가 전 세계 높게. 니켈의 30%를 인도네시아가 되네요 이젠. 네. 야. 그래서 요런 상황 때문에 네. 콧대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니켈 수출 관세를 물리겠다. 누가요?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수출할 때 아니 수출이 잘 돼서 요즘 좋다는데 수출할 때 왜 관세를 물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니켈 덩어리로 사가지 말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아, 배터리로 그래. 만들어서 가라. 아 그래야 아.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니켈만 사갖고 가면 관세 물릴 거야.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나온다고 음. 콧대 높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니켈이 거기 있다는데 무조건 가야죠. 지금 기사 화면 따질 보시죠. 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사를 보시면 네 여기 나왔죠? 예. 아, 현대차그룹? 작년 이맘때 뉴스네요. 아. 네. LG그룹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나오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요 기사도 보시면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에 공장 세울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인 것도 인도네시아 니켈 때문입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랑 비슷한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분이시겠죠? 네, 이 사진은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올해 봄에 텍사스의 테슬라 그 스페이스X 공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이 왜 만났냐면 니켈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오바마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연상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 환경 단체들이 예.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이유로 테슬라한테 인도네시아와 손잡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아 인도네시아산 니켈은 좀 환경을 파괴한다. 네, 그러나 니켈 저기서 나니까 테슬라는 공장 저쪽에다 세우고 싶겠죠. 그렇겠죠. 뭐 다른 사람이 니켈 해줄 것도 아니면 예. 테슬라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요즘에 이렇게 야 잘 니켈 나가고 니켈 있다. 덕분에. 네. 근데 여기까지는 좋겠네요. 인도네시아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걱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기사를 한번 보시. 뭐 걱정이 뭐 이렇게 좋은데 왜 걱정을 하죠? 이게 지금 걱정거리도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네. 지금 대통령인데요.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져온 원자재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배터리를 그렇죠. 맞아 미국에서 만들려고 요즘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산 배터리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아직 FTA 안 했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뭐 LG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굉장히 고민이 심각해요. 괜히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기로 했나 갔다가 싶다가도 아하.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니켈을 구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있고 그래서 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잘한 배경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조코위라는 대통령, 사실 조코위는 별명이에요. 네. 풀 네임은 조코 위도도. 조코 위도도. 네. 지금까지 그 5년짜리 대통령을 2번 했거든요. 근데 3선은 안 돼. 그래서 2024년까지만 대통령입니다. 예. 조코 위도도 진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닮았죠? 살짝. 네. 살짝 느낌, 네. 살짝 느낌 예. 있는. 예. 근데 인도네시아가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기더라도 예. 상대 후보를 장관으로 영입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전 선거의 상대 후보였어요. 아. 근데 지금은 국방장관이에요. 아. 여기 국방장관. 대통령 소비안토. 대선 경쟁했던 후보인데. 네, 아. 네. 우리로 치면 이재명 국방부 장관. 네, 오. 그렇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 아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지난번 대선에서 위도도와 붙어서 이 국방장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대선에서 그 야당 역시 이 사람 그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대선 후보로 밀 텐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위도도 대통령이 한 번 더 했으면 하고 있어요. 와. 요- 엄청난. 근데 지지율. 참선 안 된다면서요. 네. 지지율이 좋은가 지지율 보네요. 한번 보세요. 예. 이 화면 갖고 왔거든요. 네, 저게 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네 지지율이에요. 60%가 넘네요. 네.
와, 저 이렇게 진짜 높습니다. 뭐 그냥 콘크리트네, 콘크리트 거의. 어? 야 누구 되게 부럽겠다. 어허, 아하, 정말. 그래서 위도도가 네. 야당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어떻게 해요? 의도도 현직 대통령이 네. 부통령으로 다음 대선에선 부통령으로 네,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대통령으로는 출마 못 하잖아요. 세 번은 네,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렇게도 합니까? 근데 야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지금 국방장관, 네. 지금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야당이 후보가 그 국방장관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거기 이번에는 부통령 내가- 런닝메이트로 나올 수도 있다. 둘이 되게 친하네. 근데 야.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 인도네시아는 내후년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요즘에 이 잘 나가고 있는 구군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조코 위도도 도 해석을 할 수 대통령. 있어요. 굉장히 근데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또 하나의 고민은 사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 아까 보셨지만 얼마 안 높았잖아요. 그 이유는 정부가 그 휘발유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안 올리는 것처럼 비슷한데 네. 이 기사를 보시면 인도네시아 기름값 폭등 기사가 있거든요. 예.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주던 보조금을 지난달부터 없앴더니 아. 이렇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물가 좀 눌러놨었군요. 네, 그리고 일부러. 민심이 좀 흉흉해지고 있다 이런 예.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어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나 올렸습니다. 0.5. 네, 올해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금리를 딱 한 번 올리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예.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여기도 따라 올렸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틴 게 오히려 금리를 좀 뒤늦게 빨리 따라 올려야 되는 네.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근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금리도 열심히 안 올렸는데도 환율도 방어도 잘하고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니, 많아서 달러가 그런가 많으니. 보다. 야, 환도 그래도 좀 탄탄하고. 부럽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또 여러분들 아까 채팅창에서도 조금 쓰셨는데 예. 또 하나 이슈인 게 수도 이전이거든요. 수도 이전 추진한다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자카르타가 지금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2024년까지 예. 새로운 수도 이 지도 보실까요? 내후년이네요. 뉴 여기. 캐피탈 포 인도네시아. 네, 여기인데 이게 진짜 누산타라라고 하죠. 여기 누산타라로 옮기려고 하는데 대통령궁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예 섬을 바꾸네요. 이게 아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데로 가네요. 수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궁의 사진입니다. 와. 아 저기도 대통령궁 옮겨요? 아, 오늘 왜 그러세요? 편집하고 싶어. 제 클립 삭제되는 거 아니죠? 편집점. 네. 네. 근데 지난 7월에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세종시가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 세종시가 참고가 될 거다. 근데 사실 세종시 수도 옮긴다고 하니까. 네, 세종시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예, 루산타라가. 어. 네. 근데 이제 이 멋있네요.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게 인도네시아한테는 큰 숙제예요. 수도로 옮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네. 2024년이면 내후년인데 내후년에 다 옮긴다는 거예요, 진짜? 내후년까지 이게 전혀 이 나라는 막 수도가 가라앉으면 가랑키도 하고 자카르타 그 교통지옥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체 국민의 한 56% 정도가 수도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들은 얘기는 자카르타에서는 네. 약속을 잡을 때 택시를 타면 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 나가면 네. 약속 갔다가 오면 그날 하루가 무조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 약속을 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뭐 어디 가면 오늘은 미팅 한번 하면 끝. 아 그렇게 막힌대요? 그렇게 막힌다. 그래서 시간 약속들을 다 안 지키니까 그냥 네. 우리는 시계 없애고 다 4시라고 하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넘어갔어요. 다음 소식. 넘어갔어요. 네. 다음 소식. 다음 소식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뭐 현대판 노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국제 뭐 노동단체, 국제 이민단체 이런 곳들이 68개국에서 약 7만 8천 명을 인터뷰해서 만든 통계예요. 노예가 있어요 요즘도? 노예라고요? 이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여기서 이제 일단 강제 노동이라고 함은 가장 네. 흔한 유형이 임금 체불. 돈 못 받고 강제로 일하는 사람들. 아.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요. 강제 결혼도 통계에 포함이 됐대요. 강제 결혼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 강제로 결혼한 그런 사람들. 문화와 풍습이 있는. 있는 네. 나라.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그냥 부모님이 하라면 했잖아요. 근데 여성과 소녀가 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음. 3분의 1은 남자였대요. 남성도 강제로 강제로 결혼하는. 네. 아, 남자가 강제로 결혼 당했다. 네. 야. 근데 이 데이터에는 이제 강제로 뭐 결혼을 했거나 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기엔 포함이 안 됐어요. 묘한 조사인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그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요. 음. 요 화면을 보면 그 국가별 소득 수준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진한 컬러일수록 고소득인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는 알죠. 네.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정도는 알죠. 미국, 네. 캐나다, 뭐 여기. 코리아, 재팬, 네.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럽, 우리나라도 호주, 있습니다. 칠레, 호주. 유럽. 예. 뭐 그렇습니다. 등등. 네. 그리고 여기 조금 저소득 국가. 그것도 빨강색. 알죠. 음흠. 아프리카의 상당수의 나라. 네. 알겠어요. 예. 그런데요. 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요 표가 국가별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 고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저소득국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얼마나 분포하느냐를 골고루 있네. 따져봤더니 어머나 의외로 고소득 국가에도 강제 노역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아 밑에 5.38의 비중이에요. 네. 저게 저거 그냥 어디 잡혀가서 막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아닙니다. 못 받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27일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았다. 29일인데도 월급 안 나오면 노예로 분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 이 잘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이나 건설, 그다음에 업, 그리고 가사 노동이 부분에서 강제 노동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 국가에서는 강제 노동 비중이 가장 낮다. 이거 어디 기사라고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거리가 없었나?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또 강제 노동을 하는 숫자가 어른들은 조금씩 늘고 있고 어린이들은 점점 줄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요. 예. 이건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아랍 지역에서 1000명당 5명꼴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다음 아메리카가 동점이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일하는 주부나 뭐 전업 남편이 있으면 네. 그냥 노예라고 분류하는 아니 거예요. 아까 전에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올렸는데 선진국에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신분의 보장을 잘 못 받고 임금이 체불되고 체불당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그런 수 경우는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저렇게 많은가 그래도? 그래서 하기야. 예. 이런 표가 그래프가 있어서 예. 한번 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저희도 지금 이 언더스탠딩 이거 진행한다고 뭐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나 안 해 하고 이제 다시 나가더라도 뭐 깎일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 저희도 노예네. 나 안 해. 네. 그러네요. 네. 우리도 그런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강제 노동이 우리 사회 주변에 곳곳에 생각보다 있음을 많다. 네, 생각보다 많음을 우리 다시 한번 자각합시다라는 네. 기사였나 그리고 봅니다. 이제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이코노미스트가 기사가 없었네. 뭐, 좀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래프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두 개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또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그럼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상품 상품은 운송. 주로 트럭에 의해서 운반된다. 네, 근데 이게 그 짤로 만든 건데 블룸버그에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귀엽게 만들어서 예.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좋아요. 갖고 왔어요. 짤이에요? 네.
비행기. 요만큼 비행기는 파이프라인은 요만큼 전체 물류 운송 이거는 어허. 배 이거는 기차 어허. 이만큼이 들어. 아, 야, 전체- 진짜 직관적이다. 전체 물건들 중에 누가 나르는지 한 번 더 봅시다. 예, 귀엽네요, 되게. 먼저 볼 때 뭔지 모르고 봐서 네. 네. 어디서 재밌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비행기 비행기는 이만큼. 이거 파이프.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는 선박 철도, 네 철도가 빨간색. 들어 들어. 야, 야, 이거 의외로 웃기는데 이거? 들어. 재밌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미국에서 화물의 80% 이상이 트럭으로 운반되는 거 아세요? 아시죠? 트럭이 많긴 많겠죠. 여기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네. 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비행기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요. 네. 1마일당, 그러니까 1.6km당 187억 톤을 운반하고 뭐 쭉 하면 트럭이 2조 4천억 톤을 운반하더라.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태평양 건너오자마자 컨테이너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트럭 운송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 예전에 그 상고 보여드렸을 때 맞아요, 트럭들 맞아요. 줄 서 있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 거기 연결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래프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럭의 물동량만 봐도 미국의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좀 재밌으라고 얘기하면 미국 트럭 운전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예.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 2주 정도 보통 트럭 운송 회사에서 한번 나갈 때마다 한 8,000km 네, 정도 운행을 동서 하면 횡단하면 그 네. 정도 시간 네, 걸린다는 그러면 거죠. 원화로 250만 원 정도 번다고 해요. 근데 8일이나 9일 정도 달리면 네, 근데 한 달에 보통 두세 번 나간다고 하면 수익이 한 500에서 750만 원 정도 얼마나 되겠죠. 힘들까? 근데 이게 아마 트럭 요즘에 운전기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예. 임금이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개인 택시처럼 개인 트럭으로 하면 돈이 더 늘어납니다. 수익은 배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트럭 자기가 또 그 산 비용이 있을 테니까. 그걸 사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월 1,000만 원씩 예. 이렇게 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와 나도 미국 가서 트럭 운전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업용 A 면허 있어야 되는데 대형 트럭은 따는 데만 한두 달이 걸리고요. 예. 이게 주차가 어려워요. 예. 어렵겠죠. 띠리리리리리리 하면 뒤로 안 갑니다. 네. 띠리리리 하면은 끝에 트레일러는 거꾸로 가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딱 후진이 가는 게 아니라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트럭이. 네. 꼬리는 거꾸로 그럼 가죠. 반대로 가요, 아, 거꾸로. 반대로 한다. 꼬리는 네. 거꾸로 가죠. 그리고 길잖아요. 네. 이거 주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트럭 면허 따는 학원도 있어요. 아니, 그럼요. 자동차 소형차 면허 따라 그 학원도 있으니까. 근데 이 학원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가지고 운전기사들이 면허를 못 따서 사람들이 새로 부족했다 공급이 안 이런 와. 얘기도 있었어요. 네. 네. 뭐 어쨌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음. 초반에 한 90%가 석 달 안에 그만둔다. 그런 얘기가 힘드니까.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트럭 운전사 휴게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샤워장, 수면장 다 있고 트럭 안에 보면 아주 살림 차려 놓으신 분들도 아, 많아요. 예. 와.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미국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허허벌판 옥수수밭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자극하지 마시죠. 오늘 굉장히 불안한 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네, 재밌는 소식을 금요일이라서 네. 가지고 와봤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목이요. 멕시코에는 테킬라, 데킬라. 페루는 피스코, 콜롬비아는 비체. 뭐예요? 비체라고. 예. 비체.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는 비체란 술을 먹나 보죠? 네, 비체라는 꽤 독한 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동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암암리에 제조되는 밀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상업적 판매를 못하게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합법적으로 판매가 승인이 됐어요. 술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서장 금요일이라고 뭐 술 네. 좋아하나 왜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와 했는데 네. 이 안에는 아프로 콜롬비아라는 문화 이야기가 숨어져 있어요. 앞으로 콜롬비아요? 앞으로
앞으로 뒤로 할 때 그 앞으로는 아니죠. 앞으로 아니고 예? 아프리칸의 앞으로? 네, 맞습니다. 어허. 아프리칸 콜롬비아가 아프로 네. 콜롬비아라는 문화가 있는데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신 콜롬비아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진에 나온 이 아주머니가 집안에서 6대째 대대로 비체라는 술을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그 페트로니오 알바레즈 축제 부스에서 이제 비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비체를 만들면 경찰이 압수를 하거나 어른들이 체포될까봐 예. 두려워하면서 이 비체를 만들어서 저게 숲속에 숨겼다 그래요. 뭘로 무슨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사탕수수. 사탕수수로 사탕수수를 증류해서 네. 만드는 소주? 건데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끓이네. 어, 근데 이게 알코올 도수가 35%예요. 35도. 네. 안동 소주네요, 안동 소주.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코에서 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음. 근데 이 술을 만든 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이라고 네. 그래요. 그 16세기에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이 유행하던 시절에 예. 콜롬비아도 좀 노동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이 뭐 왔는데. 사탕수수라든지 예. 뭐 금광이라든지 아니면 음. 그 당시에 뭐 스페인 그 지주들 이렇게 수발 들려고 이렇게 예. 사유지에서 일하려고 예. 그런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거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탕수수를 증류해서 비체를 만든 거예요. 나름 아프리카식으로 만든 전통술 같은 거네요. 네, 콜롬비아에 정착한 아프리카 전통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프로 콜롬비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체가요 단지 취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통이라든지 뭐 뱀에 물렸을 때라든지 뭐 기생충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먹었다고 그래요. 아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확실히 그렇죠, 뭐. 네,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이거를 콜롬비아 태평양 연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술을 만들어 왔는데 당시에 정부가 이 사탕수수 주류를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 밀주로 이 해변가에서만 몰래 팔았던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흑인 문화를 좀 배제해온 상징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로 콜롬비안 컬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이걸 무시하는 억압으로 이 표현이 그래서 된 게 이거를 밀주로 비체를- 하고 불법으로 했다. 네. 아. 아프리카에서 온 콜롬비아인들의 자주 즐겨 먹는 상징 같은 거를 네. 못 팔게. 아. 네. 이 콜롬비아 함흥냉면, 평양냉면 판매 금지. 어. 콜롬비아 인구 구성이 우리 메스티소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멕시칸 예. 같은 게 53%, 백인이 30%, 예. 흑인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네, 근데 이 1851년에 노예제도 폐지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에서 계속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도 예. 의료 혜택을 유독 못 받았다고 해요. 아 콜롬비아에 아직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예. 그래서 또 내전도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예. 인종마다 어떤 정체성이 좀 부각되진 못했는데 이 아프로 콜롬비안들은 차별의 대상이자 교육이나 의료의 접근성도 떨어져서 거의 대부분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는 억압으로 이 술을 못 팔게 하는 것 자체가 네.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하. 그리고 상업적으로 돈을 벌게 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억압으로 여겨져 왔는데 그게 이번에 어떤 법이 통과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인 판매가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술이 판매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술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아프리칸 콜롬비아들의 네. 좀 지위 상승을 상징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아, 그래서 의미가 있네. 사실 뭐 이런 이 아프로 콜롬비안들이 이걸 대항을 하고자 예. 축제도 사실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축제 사진을 잠깐 빨리빨리 보여드리면 예. 화면을 보이시죠? 이렇게 축제를 6일 동안 합니다. 이렇게 전통 음악하고 음식도 팔고 전통 음료, 뭐 패션 등등을 즐기는 행사인데요. 네. 이 행사에서 허용되는 술은 비체뿐이에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노래 정말 신났는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체 채널. 네. 와 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비체. 또 있다. 비체. 아. 금요일이어서 한번 그렇군요. 부드럽게 전 끝내보려고 나라 얘기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네. 우리나라는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음. 행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종종 들더군요.
그렇게요. 물론 같은 민족끼리도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못 갔다 온 사람 뭐 아주 뭐 치열하게 차별도 합니다만, 야, 그 민족까지 네. 달랐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요. 그런 갈등은 좀 없는데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저희도 우리나라도. 비체. 비체란 술이 있었다. 네. 비체 술에 대한 얘기. 왠지 주말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비체. 구할 수 있을라나. 술. 네. 저는 뭐 금요일- 술 못 마시니까. 네. 문조 커피. 어떤 분이 다음 기회 분이 금요일까지 고생했다고 슈퍼챗을 아주 맛있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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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또 피로가 풀리네요. 또. 네. 참. 이 돈이라는 게 네. 좋을 땐 참 좋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나 박수 갈채보다도 네. 가끔 저렇게 주시는 돈이 네. 때로는 더 이게 고맙기도 하고. 네. 근데 다 좋은데 여기는 3프로 TV 말고 언더스탠딩 채널에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채널은 실시간 채팅창에서 주는 채널은 네. 저 돈은 언더스탠딩으로 안 오고 3프로 TV로 갑니다. 3프로 TV로만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김프로님한테 아무튼 한번 그래도 얘기해 고맙습니다.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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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3프로 TV 대표이사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어이진 소장이 금요일 저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 반 정도. 네. 하루 반이요? 네. 네. 밤 셉니다. 화요일은. 아하. 와. 이런 거 왜 합니까? 아닙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